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FOMC 금리 인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자, 점도표를 보면요. 연준 의장 17명 가운데 7명이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명은 한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리고 8명은 동결을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FOMC 성명서 내용을 좀 보면요. 물가 전망치를 3월에는 올해 1.8%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요번에는 1.5% 전망으로 좀 낮췄더라고요. 근데 네. 물가가 안 오르는 것만으로도 사실 금리를 낮출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게 시장의 좀 컨센서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럼 언제 내릴 거냐가 문제인데 네. 시장에서는 다음 달에 내릴 거다라는 게 다음 달에 100% 내릴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철순 자문위원께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보는지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몇 번이나 내릴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연내 기준금리를 실제로 인하를 할 것이냐 또는 한다면 몇 번을 하느냐 아니면 동결을 하느냐 일단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인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봤을 때는요. 연내에 동결 또는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황이 뭐 금리 인하를 뭐 동결까지보다는 오히려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고요. 조금은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어느 기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전체 지표가 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굉장히 뭐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단행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연내에 뭐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뭐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시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기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베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미국 시장 2분기 바닥론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겠지만요. 미국 기업들 1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기업들도 많았고요. 2분기도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시장에 이미 많이 깔려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발표로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더라도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생각보다 작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2분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낮아질 수 있겠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2번 이상의 금리 인하보다는 뭐 한 번 정도 연내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간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뭐 지금 뭐 IT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은 사실 뭐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들 상당히 성장률을 생각보다 최근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보다 기초 체력이 좋은 그런 나라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들을 요새 많이들 하실 텐데 미국 증시에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물론 기준금리 인하 횟수와 그리고 언제쯤 시기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역시나 기업의 실적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베팅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내 동결 또는 한 번의 금리 인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자, 금리 인하 시기와 상관없이 오르는 종목들은 언제든 오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위주로 미 증시 역시 실적 위주로 접근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도 올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어제 네네. 오늘 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오늘 11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네네. 자, 우리 환율 추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최근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을 좀 보면요. 사실 너무나 높게 올라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네. 부담도 좀 있었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수출주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나 많이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고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달러가 너무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 추세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요. 급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 조금의 더 하락세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일단 원달러원이 떨어지게 되면요. 국내 증시에 조금은 아무래도 증권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크게 변동성은 있지 않겠지만 조금 더 앞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환율과 상관없이 또는 이럴 때 환율이 조금은 앞으로 전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달러원이 낮았을 때 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교육이 좀 마치고 나서요. 교육 후반에 또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상황에 맞춘 베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악재가 터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춤할 필요 없고요. 악재가 터지면 그거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계속 베팅하는 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지금 장에서 변동성이 큰 장에서 투자할 만한 산업과 종목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악재라고 해서 혹은 호재라고 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베팅을 하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철순 자문위원과 국내외 경기 분석해봤습니다.